안녕하세요. MTN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오늘 신은경의 스토리텔링에서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쏙쏙 중국과 그리고 일본에서 호재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이 태양광주의 흐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요즘에 호재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들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태양광주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력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면 많은 태양을 받고 많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효율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표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훨씬 더 좋겠죠. 즉, 이 조금 더 협소한 나라보다는 훨씬 더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 내수 시장이 발달하기가 훨씬 더 좋은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계 지도를 봤을 때 여기 작은 우리나라가 있죠. 대한민국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도 많고요. 땅덩어리도 좁다 보니까 내수 시장 자체가 커지기에는 약간은 지형적으로 어려운 입지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수요는 어디에 가장 많이 집중이 되어 있을까? 바로 미국, 중국, 유럽입니다. 특히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던 곳이 있죠. 우리 옆 나라에 있는 바로 일본입니다. 자, 일본 시장에서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요. 사실 일본은 이 가정용 태양광 시장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20년간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42엔에 사들이는 기준 가격 지원 제도를 실시를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태양광으로 만들어진 이 전력을 조금 더 비싼 가격에 정부가 사주겠다. 즉 정부 지원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호재만 가지고는 이 태양광주들이 본격적으로 반등에 나서기엔 약간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 시장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중국에서 어제 나왔었던 호재 중에 한 가지는 뭐였었냐면 2015년까지 태양광 목표 설치량을 기존의 5기가와트에서 20기가와트까지 무려 4배나 늘리겠다라는 지원책이 나왔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태양광 관련주들을 볼 때는 크게 수요 그리고 공급의 원리만 체크를 하셔도 업황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흐름들 이해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태양광 산업은 결국에는 보조금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유럽이나 중국, 미국 역시도 정부 지원 바탕으로 해서 태양광 시장이 엄청나게 확대가 됐었거든요. 근데 세계 경제 침체가 되는 그 이후부터 보조금이 축소되기 시작하고 태양광 시장 역시도 같이 축소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본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태양광 지원 정책이 나왔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이 하반기에 태양광 업황 자체의 가뭄이었다면 이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요라는 부분이죠. 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유럽 국가의 태양광 보조금 정책 역시도 이 감축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중장기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본이라든지 중국, 미국, 인도 이 신흥 시장에서 태양광 보조 정책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까지 본다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이 수요 측면에선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태양광 업황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공급도 한번 보고 갑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급을 보면서 폴리실리콘 가격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2011년 4월 달에 이 키로당 78달러 가까이 올라왔었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무려 1년 사이에 70%나 급락을 해서 지금은 1kg당 30달러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일본과 중국에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를까? 사실 이 오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을 보셔야 됩니다. 이 키로당 30달러는 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일각의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태양광 시장 내 구조 조정을 위해서라도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요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는 않은 상태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다행인 건요. 중국 수요가 계속해서 커진다면 태양광 시장 내에서도 공급 과잉의 정점은 지나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업황이 조금씩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지난번에 이 중국과 관련해서 제가 OCI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중국 수요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바로 OCI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표 태양광 업체들이 전부 다 OCI의 주요 고객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차트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차트가 딱 여기까지였어요. 기관의 매수세도 적당하게 들어오고 있고 바닥권에서 조금씩 들어 올리고 있는데 과연 지금부터 좀 매수를 해봐도 좋을까요? 라고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대답에서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슈가 해결이 돼줘야지 그때부터 조금씩 반등을 할 거다. 단기 트레이딩은 유효하겠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그 이후부터 어떤 흐름들이 이어졌었냐면 지금 바닥권에서 기관 매수는 더욱더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닥권에서 더 쭉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죠. 그럼 이제 좀 공략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바로 위에 단기적인 저항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약간의 조정은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규 접근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번 더 조정받고 반등 여부 확인하시고 단기 트레이딩을 들어가시는 접근이 훨씬 더 좋겠죠. 자, 결국에는 이 OCI 흐름들을 봤을 때 태양광 시장은 결국 유럽과 중국 시장이 살아나야 우리 업황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결국 주가는 밸류에이션, 수급, 모멘텀 세 가지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수급과 모멘텀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단기 트레이딩 여전히 접근 유효하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는 조금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기 그리고 스윙 투자까지는 여러분들 한 번은 단기적으로 공략해볼만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태양광 업종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호재가 상당히 많은 업종이었습니다. 태양광 업종 관련된 내용들은요. 내일장 종목 특선 카페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